자,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MOS FET가 또는 FET가 아날로그 입장에서는 항상 앰플리파이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동작 모드가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어야만 한다. MOS FET가 동작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컷오프 모드하고 오밍 모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즉 세츄레이션 모드만 앰플리파이어로 사용될 때는 MOS FET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만 동작을 해야만 됩니다. 다른 모드로 동작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디지털로 쓸 때는 컷오프 모드하고 오밍 모드가 되는데 아날로그로 사용될 때는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MOS FET를 사용한 앰플리파이어의 회로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공급하는 전원이 DC하고 AC하고가 혼용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AC 신호를 갖다가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출력도 역시 AC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 입력에 AC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에 AC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러한 입력의 AC 신호하고 출력의 AC 신호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정폭기로서 얼마만큼 커져서 나오느냐, 이것이 주목적이에요, 정폭기가요. 그래서 입력에도 어떤 정폭기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 VI가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출력 V0가 나오는데, 이때 출력에 나오는 V0는 이 정폭기의 정폭률 AV에다가 입력 신호 VI를 곱했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이랬을 때 AV는 우리는 전압 이덕이라 그러는 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에 들어가는 파형을 그대로 확대만 해서 출력에 내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정폭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입력에 들어가는 것도 AC 신호고 출력에서 나오는 것도 AC 신호인데 DC가 인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DC가 없으면은 DC 인가 원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TR이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게끔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 왜 인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DC를 인가하는지 지금부터 그래픽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로에 VDD라는 전압과 RD라는 저항을 통해서 MOS에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AC 신호 VI에다가 DC 신호 VGSQ만한 전압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VDS 또는 드레인의 전압을 출력 전압 V0라고 두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입력의 AC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의 AC 신호가 되고, 실질적으로 입력의 AC 신호하고 출력의 AC 신호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을 하면 되는 거. 그 다음 여기 이제 DC 신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DC 신호 때문에 이 MOS가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방식으로 보면 출력 특성을 한번 그리겠어요. VDS라는 출력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ID하고를 그리면
여기가 VGSQ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VGS가 VGSQ일 때 출력 특성을 요거라고 간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VGS가 증가하면 출력 특성이 위로 올라갈 거고 VGS가 감소하면 출력 특성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출력 루프 방식을 그리면요.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 VDD는 RD에 걸리는 전압과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얘가 될 거니까 이 식을 갖다가 이 그래프에다 그려요. 그리면은 로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VDD라는 정과 뭐 이런 스타일로 여기가 RD분의 VDD만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RD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나 놓으면은 이 회로에서 인가되는 것은 요 AC 신호, VI가 들어갈 때 요 VI가 변함에 따라서 이 모스의 게이트 전압이 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요 게이트 전압이 변한다는 것은 이 특성에서 출력 특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VGS 값이 VI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면은 이 출력 특성의 특성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변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출력 루프 방정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드 라인은 그대로 되는데 출력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동작점 Q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출력 전압 VDS 값도 변하게 되고요. ID 전류도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 VIT가 어떤 VM의 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T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요. 앰플리튜드가 VM, 이게 마이너스 V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오메가 T가 제로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간이 쭉 흘러갈 건데 시간에 따라서 실제 저 모스에서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라든지 또는 드레인 소스 사이에 걸리는 출력전압 V0가 얼마가 되는지 하나의 포인트씩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이 제로일 때 오메가 T가 제로면은 VI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VI가 VM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으니까 오메가 T가 제로면 VI 자체가 제로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인가되는 전압 VGS가 VGSQ 플러스 VI가 되는데 VI가 제로니까 VGSQ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은 밖에 인가된 DC 전압인 VGSQ가 되는 거니까 출력 특성은 바로 얘가 돼요. 그래서 이 출력 특성하고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Q인데 Q가 바로 동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Q 좌표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 출력전압 VDS 값을 갖다가 우리는 VDSQ라고 두고 여기에 ID 값을 갖다가 ID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작점 Q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IDQ가 되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DSQ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IDQ가 되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즉 출력 전압이 VDS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냐, 요 값이 얼마냐. 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됐다고 합시다. 이것도 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VI는 VM이 돼요. 오메가 T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VI는 VM이 될 거니까 VGS,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은 VGSQ라는 DC 전압에다가 VM만한 전압을 더했을 때의 값이 될 겁니다. 즉,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GS는 VGSQ 플러스 VI니까
여기 있는 VI가 VM이면 VGS가 VGSQ 플러스 VM. 그때 출력 특성을 보니까 얘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VGS가 VGSQ 플러스 VM일 때의 출력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출력 특성하고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Q1이라고 둔다면 바로 동작점은 이때의 동작점은 Q1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출력 전압하고 출력 전류를 이렇게 구하니까 출력 전압은 V1이 되고 출력 전류는 I1이더라. 좌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I1이 되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1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제로에서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오메가 t가 제로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은, 제로에서 vi가 vm하고 사이에 있을 겁니다. vi 값은. 그렇죠? 그럼 vgs는? VGSQ 플러스 VM보다는 적지만은 VGSQ보다는 클 거예요. 이와 같은 VGS 값에 대해서는 출력 특성이 어떻게 있냐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동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Q에서 Q1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특성이 요 안에 있을 거니까 동작점은 요 라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요 사이에 있고 출력 전류는 요만한 사이에 있을 거니까 ID의 범위는 I1보다는 적고 IDQ보다는 큽니다. 그 다음에 VDSQ도 VDSQ보다는 적고요. V1보다는 크게 됩니다. 지금은 영역만 표시했지 시간이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데 시간의 방향까지도 봅시다. 그러면은 제로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영역은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제로에서 이제 싹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오메가 t가 증가를 하면은 vi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요 영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씁시다. 요 영역에서 vi가 오메가 t가 증가를 하면 요 사이 영역에서는 오메가 t가 증가하면은 vi도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증가를 하니까 출력 특성이 VGS가 여기에서 vi가 증가하면 출력 특성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니까 동작점이 Q에서 Q1으로 향하게 됩니다. Q가 동작점이 Q에서 Q1으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출력 특성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동작점 이렇게 움직이니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이 뭐냐 하면은, 요렇게 VM, 그러니까 VI가 VM 사인 오메가 T로, 오메가 T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증가하면은, ID도 IDQ에서 I1까지 이렇게 증가하는데, 사인 웨이브처럼 증가하게 될 거고, VDS도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데, 사인 웨이브처럼 감소를 하게 된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은, 오메가 T에 따라서 ID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T가 저럴 때 IDQ만한 전류에서 I1이라는 전류로 2분의 8까지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그냥 이렇게 리니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도 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VDS도 그리면 이번에는 VDQ에서
VDSQ에서 VN으로 감소를 하는데 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감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2분의 파이를 지나서 다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 가면 어디 돼요? 자, 오메가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는 걸 설명을 했으면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게 되면요. VIT가,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는 VI가 이렇게 증가를 했으면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VI가 감소하면은 VGS도 역시 똑같이 감소할 거니까 아까 출력 특성이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5분의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출력 특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다시 Q가 Q1에서 Q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은 출력 전압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거고 출력 전류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면 ID도 똑같이 센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VDS도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파이까지는. 그 다음에 왜 돼요? 다시 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로 가면요. VIT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가면은 VI가 제로하고 마이너스 VM 사이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VGS가 VGS 이렇게 되면은 VGS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GSQ보다는 작고 VGSQ-VM보다는 크니까 VGSQ-VM이라는 출력 특성이 얘라고 둔다면 이것이 VGS가 VGSQ-VM이라면 요전까지 동작점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쵸? 아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5분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쵸? 이렇게 내려가니까 VDS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ID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된다는 거죠.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데 요 값이 얼마냐 하면은 요것이 I2라고 둔다면 요게도 I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V2라고 둔다면 요게 V2만한 크기로 전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파이까지 2파이까지로 가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VIT가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한 주기 동안 움직이면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은 파형의 모양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출력 전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에 여기에 입력이 AC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 신호는 이와 같이 VDSQ만한 DC 전압이 있고 거기에 요만한 AC 신호가 실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 진폭이 VM이고 얘 진폭이 만약에 VOM이라면 VOM이 VM보다 크면 정폭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진폭이 늘어났으니까.